누구 한 명 옆자리에 태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뭐 드라마에서나 유행했던 말이긴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타. 호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바싸움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차를 타보기 위해서입니다. 소리 질러!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은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SL 차량입니다. 제가 이 차량이랑 꽤 나름의 인연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벤츠 차량을 이렇게 여러 대를 탈 수 있는 그런 벤츠 로드쇼처럼 트랙에서 열리는 행사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이 SL이 깜짝 공개가 되듯이 딱 그 현장에 전시가 돼 있었거든요. 와, 근데 그 차를 딱 보는데 너무 섹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막 온갖 슈퍼카 멋진 차들 많이 타보고 주행도 해봤는데요, 비주얼로 봤을 때 진짜 첫인상 1등. 다른 라인업에 비해서 차명이 조금 저는 난해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무슨 E클래스, S클래스, G클래스 이런 게 아니라 이 차량은 SL 딱 두 글자로 설명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했는데 SL이 생각보다 아주 심플한 이름이더라고요. 슈퍼 라이트란 얘기입니다. 엄청 가볍다 라는 뜻이죠. 고성능의 로드스터로 타려면 사실은 무게가 무거우면 안 되긴 하지. 몸이 무거운데 어떻게 잘 달리겠어요. 가벼운 차다. 근데 사실은 좀 재밌는 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SL의 실제 공차 중량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가볍진 않아요. 일단은 1900kg가 넘기 때문에 솔직히 아주 가볍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볍게 잘 달린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살짝만 조금 속도를 내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막 가벼운 차다 이런 느낌이 온몸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벤츠 차량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행 질감, 스티어링 휠의 이 필링이 SL에서도 좀 동일하게 느껴지네요. 지금 큰일 났어요. 왜냐면 나 이거 닫고 싶어. 제가 여러분 오픈 에어링 많이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여성들이요, 이게 낭만이 있어요. 막 이제 뚜껑 열고 차를 타면은 머리도 좀 흩날려주고 공기도 느끼면서 기분 좋게 차를 탈 수 있지 않을까. 막상 현실은 뭐냐면요, 내 머리 좀 구제해줘. 이 머리 어떡할 거야. 문을 닫고 싶어. 근데 지금 제가 한 80km/h 정도의 정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못 닫습니다. 이번 SL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톱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이 친구를 닫으려면 시속 60km/h 이하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때 닫을 수 있는데, 주행하고 있는 경로상으로는 뚜껑을 도착지까지 닫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어차피 뭐 오늘 달리러 온 거 부산을 한번 화끈하게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사실요, 타기 전부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비주얼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역대급 자동차 중에 4바퀴 달리는 중에 가장 섹시한 자태를 드러내는 차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도 타보면 그 섹시함에서 전혀 마이너스 포인트가 없어. 운전자에게 계속해서 섹시함을 유지시켜주는 주행 감각이 좀 느껴집니다. 부드럽게 가속을 해서 달려가는 지점에서 살짝 브레이킹을 하면 이것도 매우 부드러워요.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이 감각마저도 엄청 여성을 배려하는 듯한 아주 신사적인 남성의, 근데 좀 섹시한 남성의 그런 아우라가 좀 느껴진다는 거. 그래도 SL이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상으로 봤을 때 뭐 54년부터 이 차량이 생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7세대까지 왔거든요. 8년, 7년 정도 전에 6세대가 나왔었고요. 거기에서 생김새가 아주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느껴지는데, 실물로 보면 이 차량에서 갖고 있는 외관의 부피감, 양감, 벤츠 특유의 동딩이가 턱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 마치 사포로 다 갈아놓은 것 마냥 아주 공기가 잘 흐르게 유선형으로 생긴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7세대에서도 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터널 구간을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속도를 조금 지금 줄이고 가고 있다 보니까 드디어 한번 제가 이 소프트탑을 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센터 패시아에 보면 딱 이렇게 소프트탑을 열고 닫는 버튼이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천천히 달릴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소프트탑을 작동해 두려면 계속해서 제가 손가락을 올려서 터치 패널 위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그 손을 안 올리잖아요. 다쳤다 지금. 머리 이렇게 된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로드스터의 현실이라니까. 근데 지금 소프트탑을 닫을 때 보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터치로 계속 끌고 와야 하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여러분. 이 SL을 딱 탔을 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온갖 곳에 AMG라는 표식이 보인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AMG에서 또 나온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기판에도 AMG라고 딱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시트도 보면 AMG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도 AMG라는 이런 디테일들을 다 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SL이 AMG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SL인 건데, 이렇게 됐을 때 달라진 게 뭐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SL이 최초로 포매틱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SL이 54년도부터 쭉 생산되면서 계속 로드스터로 벤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후륜구동 기반의 차로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4륜으로도 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유턴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유턴을 할 때도 그렇고 차가 좀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차 자체가 585마력이나 되는 아주 강한 출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고성능의 스포츠카인데 지금 사운드로 느껴지는 엄청난 스포츠카의 퍼포먼스는 사실 크지 않아요. 탔을 때 되게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부드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앉았을 때 시트에 이 두께감도 느껴지시죠? 이게 막 얇은 버킷형의 시트가 아니라, 버킷은 버킷이지만 어디 이 클래스 시트를 같이 떼다가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소리도 들리긴 하는데 되게 고상한 엔진 배기 사운드가 느껴져요. 그래서 저속 구간을 달린다거나 할 때는 엄청나게 강하게 퍼포먼스가 느껴지는 차량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도 벤츠에서 SL 하면은 그냥 제일 얼굴인 플래그십 격이란 말이죠. 실용성과 편안함, 이런 것들도 챙겨가야 되는 입장. 그러니까 좀 고급진 차인 거죠. 그러니까 스포티하게 주행도 하지만 좀 영하게 달릴 땐 달려도 주지만 고급지게 부티나게 탈 때는 그냥 안락하게도 탈 수 있게 만든 차다. 이 차량을 그냥 마냥 막 스포츠를 위해서 태어난 차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앞에 AMG가 붙었다 하더라도 의외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사실 시트 자체의 이 푹신함은 조금 저는 아쉽기는 해요. 약간 더 등받이 쪽이 저는 푹신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게, 제가 약간 체구가 일반 남성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작은 편이다 보니까 이 버킷시트 안에 그냥 제가 쏙 들어가거든요. 제 날개 쪽지까지 다 닿게 되면은 너무 제가 이렇게 안쪽에 파고들게 되는 경향이, 뒤쪽에 시트가 두툼해서 이 정도까지는 나와줬으면 주행할 때 조금 더 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방금 전에 방지턱을 탁 넘었는데 상당히 딱딱하게 넘어집니다. 저는 사실 경차를 타고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차들을 타야 되는 운명이고 숙명이니까 이렇게 멋지고 섹시한 차들을 일상에서 진짜 많이 타기 때문에 제 에마에 대한 강렬한 욕망?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웬만큼 뭐 멋지다 하는 차들은 다 타봤거든요. 근데 가끔씩 타다 보면 그래도 되게 욕심난다 이런 차들이 있거든요. 뭐 이게 내 차가 돼서 뭐가 그리 좋겠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갖고 싶다 이런 차가 있는데, 이 SL이 타면 탈수록 너 내 거 하자, 너 내 거 하고 싶지 너도, 막 이렇게 말을 거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 뭐 승차감의 절대적인 미학보다는 이 차의 외관, 실내, 디자인, 이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을 때의 마법처럼 운전자의 기분을 환기시켜주는 그 매력 때문에 갖고 싶다, 예쁘다, 이렇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오픈 에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프트탑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열다가 중간에 멈추면요, 이 작동을 하다가 맙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시 작동을 해주셔야 뒤로 내려간다는 거. 화면에서 계속 터치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감이 있어요. 약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뚜껑을 열었을 때 이 오픈 에어링의 기쁨, 이것 때문에 SL을 타는 거다. 여러분, 지금 제 뒤로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멋진 해운대 빌딩들도 보이는데, 야, 이게 카메라에 안 담길 것 같아가지고 옆에 보세요. 바다와 부산의 경치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멋지죠? 달리고 달려서 그간 쌓였던 모든 시름들을 부산에 내려놓고 갑니다. 옆머리가 좀 덜 날리는 게 이 왼쪽에 지금 윈도우 부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탑을 딱 해놔도 여기까지 다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진 않는 거야. 그게 참 좋습니다. 컴포트로 되어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의 우측에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왼쪽 좌우로 레버 이렇게 돌리시는 버튼이 있어요. 자,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자마자 바로 어떤 변화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거든요. 이 소리 방금 조금 들으셨나요? 스포츠 모드로 됐을 때 배기 사운드가 확실하게 통통 튀지는 않는 게 좀 의외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약간 3000rpm 정도를 한번 피클이 탁 치잖아요? 그 순간부터 얘가 뭐야, 나 달려? 하고서는 딱 자세를 좀 만들어냅니다. 누구 한 명 옆자리에 태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뭐 드라마에서나 유행했던 말이긴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타. 자,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달리면서의 고속에서의 직진성 훨씬 더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더 차가 아래로 붙어서 실키하게 달려주는 느낌이 고속에서 더 느껴져요. 그러니까 고속에서의 안정감을 더 느끼시려면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주행을 하시면 고속 자체에서의 안정적인 직진성을 확실하게 좀 스피디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3000rpm 딱 찍고부터는 뒤에서 누가 막 밀어주듯이 갑자기 확 밀어줘요. 근데 차가 그렇다고 앞으로 튀어나갈 것처럼 강한 토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 명의 힘센 남자가 뒤에서 바퀴를 굴려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요. 이 오픈 에어링의 함정이 있다면 이렇게 지하 차도를 돌 때 엄청나게 시끄럽거든요, 여러분. 진짜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데 이 잘못된 거지. 이미 뚜껑을 닫을 시기를 놓쳐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좀 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오픈카 로드스터 모델 타실 때는 소리에 좀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결국 음악이겠죠. 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벤츠 SL 차량에는요, 부메스터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의 뭐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라고 또 볼 수 있는 포르쉐 911, 옛날에 911 차를 탔을 때도 그 차 스피커가 부메스터였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되게 유심히 스피커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차에서는 사운드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살짝 이 시끄러운 터널 구간을 지났을 때 들어보도록 하죠. 솔직히 오픈 에어링은 사운드의 밸런스를 완전히 베이직하게 맞춰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외부의 사운드들이 귀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스피커 자체의 퀄리티를 확인하기는 솔직히 무리입니다. 근데 이 전반적인 오픈 에어링 상태에서의 음악은 앞쪽에서부터 강조점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좌측에 있는 스피커부가 특히 좀 크게 들리고요. 앞쪽에 있는 스피커부에서 약간씩 받쳐주는 느낌인데 전반적으로 공간을
타는 느낌은 좀 아니기는 해요. 실제로 부메스터 사운드가 가진 선예도가 다른 스피커 브랜드에 비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벼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탔을 때 조금 더 날렵하게 좀 가뿐하게 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의외의 중후한 맛이 있기 때문에 안락함과 스포티함, 약간의 경직된 듯한 느낌? 이 세 가지가 좀 같이 어우러져서 달려주는 친구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해운대에서도 높은 빌딩을 보면 멋있죠, 세련되죠, 엄청 명할 것 같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약간 막 대표이사 막 어르신들 계시는 이런 느낌 있죠. SL이 살짝 탔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너무 팬시하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그래서 탔을 때도 엄청 가볍고 날렵할 거란 느낌을 주지만 막상 탔을 때는 고풍스러움과 중후함이 같이 느껴진다. 시트 포지션 같은 것들도 꽤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긴 보닛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주행을 할 수도 있고요. 좌측에 이 메모리 시트 하는 부분에 보면 에어 스커프 기능도 있어요. 그게 또 이 벤츠 SL에 들어가 있는 매력적인 기능 중에 하나죠. 지금처럼 더울 때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데 엄청 추운 겨울에 탁 트잖아. 그러면 목에서부터 히팅 시스템이 탁 돼. 그래서 목도리를 두른 것처럼 엄청 따뜻하게, 바깥은 시원한데 안은 따뜻하게 약간 온천욕 하듯이 차를 탈 수가 있다는 거. 겨울에 탔을 때는 또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이 또 더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역시 이런 차는 부산에서 타야 됩니다. 제가 서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또 기분이 막 좋아지고 이러지 않았을 수 있는데 여기가 부산이라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운전자를 그냥 기분 좋아지게 섹시하게 만드는 고풍스런 의외의 중후한 차 SL 한번 살짝 이렇게 좀 타봤고요. 제가 왜 이 차가 진짜 섹시하다고 느끼는지 내려서 또 살짝 제 실제 외관을 낱낱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SL을 타고 딱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머물렀잖아요. 우와, 어떡해. 이거 봐. 안 돼. 미치겠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우산을 들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냥 이 비바람 속에서 빠르게 좀 차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제 타길 진짜 잘했지 뭐야. 오늘 탔잖아요. 이거 뚜껑 못 여는 거예요. 뚜따를 못해. 우리가 오픈카를 타면서 이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데 그거를 사실 오늘 쓰면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차를 제가 어제 탔던 바로 그 SL 차량을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그 우리 프로게이머 중에 엄청 위대한 분 있죠. 페이커도 이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탄 차와 마찬가지로 이 차도 SL63 모델이고요. AMG 표식이 딱 드러나 있죠. AMG에서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AMG SL입니다. 아마 예상하건대 한 하반기쯤 되면은 혹은 내년쯤에는 AMG SL이 아니라 마이바흐 SL도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 차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제 요거 주행하면서 소프트탑 열었잖아요. 소프트탑 열 때 속도는 제가 정확히 재봤는데 한 15초 정도 되더라고요. 열 때 15초, 닫을 때 15초. 도어는 플래시 타입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딱 손을 대면 나오게 되어 있고요. 투도어죠. 로드스터입니다. 안쪽에 너무 멋있다. 여기도 이렇게 하단부에 AMG 표식 나와 있고요. 짜자잔. 벤츠 스피드웨이에서 트랙 행사 했었을 때 전시되어 있던, 그래서 제가 엄청 막 호들갑 떨면서 너무 섹시하다, 멋지다 했던 그 차 그대로입니다. 그 실내 그대로예요. 이 블랙과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조합이 어찌나 이렇게 고급진지 모르겠어요. 이 시트도 제가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두툼한, 그러면서도 안쪽은 살짝 버킷형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 앞쪽에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가 조금 요물인 게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 디스플레이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얘를 좀 이렇게 기울기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제 화면의 각도가 좀 조정이 됩니다. 벤츠 특유의 이 비행기의 그 터빈 모양을 닮은 원형의 송풍구가 차가 좀 스포티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요. 스티어링 휠도 좌측 우측에 이렇게 좀 독특한 모양새로 3스포크 타입인데 언뜻 보면 5스포크 같아.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보면 여기 다운 시프트, 업 시프트 해가지고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뒤쪽에 좀 멋지게 나와 있죠. 제가 주행하면서 그 목 따뜻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에어 스커프,
요겁니다. 요거 틀으시면 되고, 이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이 스포츠카 통풍도 된다는? 벤츠가 요런 옵션들에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열선도 되고요. 위쪽에 보시면 부메스터 들어가 있습니다. 부메스터가 들어간 차량은 꼭 이렇게 크롬으로 커버가 씌워져 있죠. 자, 이렇게 센터펫이 올리면은 부드럽게 열리는데, 안쪽에 무선 충전 패드 나와 있고요. C타입 포트 2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뒤에 수납함 열어보면 안쪽에 나름대로 그래도 요 체급에서는 이 정도면은 사이즈가 꽤 괜찮지 않나? 앞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콘솔 박스 안쪽에 내부에도 나름은 뭔가를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송풍구 안쪽과 이 대시보드 전체를 아우르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죠? 벤츠가 확실히 조명을 잘하기는 해. 요새 뭐 국산차가 제가 많이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역시 또 이 원조 친구들은 또 원조만의 고급미가 또 있기는 하네요. 딱 이렇게 앉았을 때 보니까 시트, 헤드레스트 위쪽에 보시면 AMG 특유의 로고까지 좀 들어가 있어서 좀 특별한 느낌이 더 들었고요. 제 뒤쪽으로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없다?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공간이 아주 그냥 파렴치합니다. 요거는 사실 뒤에 승객들을 실제로 태울 수 있을 거라고는 좀 생각이 들진 않아요. 레그룸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다. 오히려 좀 짐을 싣는 공간으로서 그래도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이 위쪽에 천장 공간이 쑥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생긴 거 대비해서. 이게 쿠페 형태로 쑥 내려가 있지만 2열에도 나름의 공간은 있기 때문에 저도 카메라 장비나 짐 같은 거 놓기는 꽤 괜찮았습니다. 골프백 하나가 근데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역시 크롬 커버로 이렇게 부메스터 스피커 나와 있고요. 이 스피커는 깨알같이 이 측면부에도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이 로드스터의 이 오픈 에어링을 즐길 때 누르는 이 버튼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조금 불편함은 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켜고 끌 수가 있어요. 운전할 때 확실히 이게 있어서 굉장히 편했고요. 뭐 이렇게 서스펜션 높이도 좀 바꿀 수 있고 이탈 방지 어시스트, 뭐 스티어링 휠 조향할 때 핸들 도와주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차량이 의외로 주행하기는 좀 편했습니다. 제가 어제 차를 좀 혼자서도 오래 타고 벤츠 이 상품 기획 담당하는 담당자님이랑도 같이 좀 차를 타면서 좀 깨알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안쪽에 콘솔 박스 안에 보면은 여기에 하이패스 카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저 하이패스 단말기가 벤츠 순정이래요. 그래서 저기다가 카드 껴놓고선 주행하잖아요. 그럼 이 화면으로 뭐 자녀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저게 벤츠에서 순정으로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좀 놀랐어요. 약간 K 소비자들이 그래도 환영할 만한 옵션이 아닌가. 그 지금 바깥에 되게 치열하게 비가 막 폭풍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유리창에 대시보드 너머로 보시면 보이시나요? 메르세데스라고 딱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요. 이거 진짜 깨알 같은 건데 이런 좀 디테일한 표식들이 이 차의 좀 고급스러움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차 안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네요. 진짜 이 색깔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드 컬러에 아까 보여드린 실내 조합 제일 멋있고요. 이렇게 휠도 보시면 AMG SL이기 때문에 AMG 브레이크 캘리퍼 이렇게 옐로우 컬러로 들어간 거 볼 수 있고, 이 차가 또 이렇게 8기통의 오픈카잖아요. 8기통의 오픈카가 주는 또 특별한 이런 것도 측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 SL에서는 4륜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렇게 아래쪽에 보니까 또 카본으로 더 이렇게 딱 앞쪽에 공기를 조금 하부로 내려주는 이런 부분들. 이 헤드램프와 좀 아래쪽 측면부로 보면 에어덕트 바깥쪽도 다 이렇게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벤츠 로고가 아니라 딱 이렇게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AMG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 차가 좀 특별한 차라는 걸 보여주죠. 우와 진짜 대박이다. 서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차도 차지만 저도 이대로 죽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끝내준다.